Our next speaker is Lee-Sun Kim, who is a former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She specializes 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art and has conducted research on stone artifacts from the royal tombs of the pre-modern era. She is the author of multiple monographs, including New Horizons on Modern Sculpture, Emperor's Tomb of the Empire of Korea, and stone artifacts from the royal tombs of Joseon Dynasty, all of which were published in Korea. She has also participated in a number of edited volumes, including the most recent one, Korean Art from 1953, Collision, Innovation, and Interaction, which was published by Phaidon in 2022. Her presentation today is titled Obsession with Subjectivity, the Signification Process of the Naked Male Body in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or in Korean, 주체성에 대한 강박,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옷 벗은 남성 신체의 의미와 양상. And per Professor Kim's request, I also must note that the color and black and white images used in her presentation respectively represent the artworks that are still extant and missing. So the floor is now yours, Professor Kim. Please join me in welcoming Professor Kim. 네, 소개받은 김희순입니다. 저는 온 걸 읽으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성에 대한 강박,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옷 벗은 남성 신체의 의미와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 근대 조각에는 왜 남성 누드상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 근대 조각 작품은 두상, 흉상, 전신상으로 된 사실적인 인물상이 거의 전부인데 누드상은 모두 여성이고 남성은 완전한 나체가 아니라 바지나 속옷을 입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회화 작품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남성 누드상은 소수에 불과한데 현존 작품인 이중우의 나체 사나이는 작가가 파리에서 개인 화실에 다닐 때 서양인 남성을 측면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또 페미니스트인 나혜석이 남성 누드화를 그렸는데 이는 일본 화가 구메키 이치로의 남성 뒷모습을 그린 습작을 임무한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나혜석 작품에는 나부, 즉 벌거벗은 여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옷을 벗은 인물은 의뢰 여성일 것이라는 선입견의 반로일 것입니다. 이러한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근대기 한국에서 제작된 누드 작품은 대체로 여성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한국 미술가들은 19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미술학교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모델로 하는 실기 교육을 받았지만 한국 미술에서 남성이 벗은 신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940년대 후반입니다. 대체로 단독상보다는 군상으로 표현되었으며 대부분 근육들이 다부진 몸에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한국의 행위미술이 유행하면서 남성 작가들이 옷을 벗고 퍼포먼스를 하기 이릅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근대기 남성 누드상의 부재가 지닌 사회적 함의와 함께 한국 현대 미술에서 젠더 불평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2장 근대 미술에 나타나는 이분법적 젠더 구도. 한국에서 일반 대중이 누드 작품을 처음으로 직접 접한 것은 1922년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였습니다. 한국 작가가 아닌 일본 대가이자 도쿄미술학교 교수들이었던 고르다 세이키의 왼쪽 작품 부용화 그리고 오른쪽에 오카다 사브로스케의 욕장에서가 그것인데 일본 문부성은 여성 누드화인 이 작품들을 참고 작품으로 제시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 유학을 다녀온 한국 작가들이 조선 미전에 여성 누드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그리고 1930, 40년대가 되면 나혜석, 오지호, 김정태, 김인승, 임군홍 등 화가들을 비롯해서 김복진, 전복래, 문서구, 윤승욱, 김경승 등의 조각가들이 조선미전의 누드 작품을 출품했는데 이들 모두 여성 누드상입니다. 남성은 옷을 벗었다 하더라도 바지나 속옷을 착용하여 남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선미전 도록에는 누드로 표현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인 도바리 유키오의 작품입니다. 일본 관전에는 누드 작품이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 그리는 조각한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미전에서도 제도적으로 남성 누드 작품을 출품을 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작가들 스스로가 남성 누드상을 출품하지 않은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조선 미전 출품작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김종태라는 사람이 1930년대 전반에 연이어 인물상을 출품하면서 여성은 모두 누드로 표현한 반면 남성은 한복을 입고 앉아 무릎에 책을 놓고 생각이 담겨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1937년에 조선미전 최고상 중의 하나인 창덕궁상을 수상한 김인승의 나부는 전시도록에 수록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에 수록되지 못한 상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김인승의 나부가 훌륭한 작품에 틀림이 없지만 이미지가 인쇄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며 당시 작품들은 누드 작품들은 외설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드에 대한 당시 한국인의 인식을 짐작하면 사파가 있습니다. 대중잡지 별곤곤 27년 7월호에 실린 한 사파입니다. 남자아이가 전시장에 걸리는 여성 누드화를 가리키며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는 집에서도 옷을 벗고 누워있지 않는데 왜 저 여성은 함부로 옷을 벗고 누워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누드화를 예술로 소개한 사람은 프랑스로 유학 다녀온 구로다 세이키입니다. 그는 일본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고자 누드화를 도입했으며 도쿄미술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후 학생들에게 실제 모델링을 통한 실기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실기실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가운데 한 여성이 있고 학생들이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면 남녀 누드가 있기 때문에 실기 교육에서 남성, 여성 모두 누드를 교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대기에 일본 유학을 다녀온 한국 학생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누드 작품을 제작하고 전람회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산수화나 사군자 정도를 감상의 대상으로 삼았던 한국인이 나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을 앞에 두고 구로다 세이키가 강조한 추상적 개념을 사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치 이미지는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광고나 대중매체에서 활용되었고 예술보다는 외설로 소비되곤 했습니다. 현실과 예술과 외설의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했던 한국 사회에서 옷을 벗은 몸이 한낱 볼거리로 전락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성 미술가들은 옷 벗은 여성 모델에 대해서 말하기를 조금 더 실증이 안 날 뿐 아니라 무한한 미의 원천여 발양지라든가 옷을 활활 벗고 젖가슴이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드러내고서 모델대에 올라서는 것이 아무런 성적 흥분도 느낄 수 없다 등의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성 알몸은 아예 표현하지 않거나 앞서 본 것처럼 최소한의 바지나 속옷을 입은 상태로 표현함으로써 남성이 볼거리로 대상화될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미술학교에서 알몸의 남성을 모델로 놓고 실기 교육을 받고 작품을 제작했을지라도 유교문화와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장한 한국 남성 미술가들은 남자가 남 앞에 알몸을 드러낸다는 사실 자체를 남자로서의 채통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여긴 듯합니다. 하물며 남성 누드화를 공적 공간에 전시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장기남의 자작상에서 하의를 착용한 모습으로 김복진과 김경승은 속옷을 입어서
남근을 가린 모습으로 소년이라는 작품을 표현했는데 이 상들은 또 여성 누드처럼 수동적으로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않고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철저히 남성 중심적 한국 미술계에서 모델 이꼬르 여성, 미술가 이꼬르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젠더 인식은 누드 작품을 통해서 더욱 확대 재생산되었다고 봅니다. 3장 현대미술에서 남성의 벗은 몸의 의미와 방식. 미술가들이 여성의 몸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이후로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성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보입니다. 즉 근대기에는 찾아보기 어렵던 남성 누드 이미지가 현대미술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서 한국 현대사회의 젠더 인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의 주체로서의 남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옷을 벗은 남성 표현이 남성의 표현의 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근육질이 건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의 모습은 볼거리로서의 대상화되기보다는 역사적 순간이나 사건 속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선 김만술의 해방이라는 작품을 보면 상반신을 벗은 한 남성이 맨발로 한반도 형성을 밟은 채 허리에 감긴 밧줄을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육들의 남성은 힘을 모으려는 듯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얼굴을 들어올려 역동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어 저항적이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주역은 남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해방 직후에 이쾌대라는 작가가 군상 연작에서 다양한 누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그중에서 인물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군상사를 보면 화면의 왼쪽 전경에 옷을 벗은 남성들이 중첩되어 있거나 몰려 있는데 이들은 남근이 드러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내기는 어렵지만 해방 공간에서 현실의 난관을 극복하고 민족의 화합을 이루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근육질 신체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남성들을 국난 시기의 역사적 주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에도 미술대학이 설립되었는데 당시 교수들은 대부분 도쿄미술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도쿄미술학교와 유사하게 인체 모델링을 통한 실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실기실 사진인데 오른쪽에 누드상이 있고요. 전경에 남성 누드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보아 당시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모델로 세워서 실기교육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 출신 김세중이 교내 전에 남성 누드상을 출품한 사진이 남아있어 학교의 실기실이나 교내 전시에서 남성 누드상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공식 미술 전람회인 국전 출품작을 살펴보면 남성 누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성 누드상을 일반 대중이 감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여전히 꺼려지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역사적이나 계몽적 성격의 공공주역물에는 옷을 벗은 남성상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컨대 현충탑의 그 날개 부조를 보게 되면 남성은 전쟁 기념물에서 국난 극복에 앞장선 우인으로 또 산업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에서는 두 인물이 하나는 망치를 하나는 바퀴를 들고 있는 것으로 산업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역시 산업화 역군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벗은 몸이라 하더라도 인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단순화했고 천으로 하체를 감싸 남근이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여 외설적으로 보일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근육을 강조한 신체 표현의 역동적 자세는 남성 이미지들이 이제 정의 혹은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되기도 합니다. 창작 주체로서의 남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말엽 한국에서 행위 미술이 시작되었습니다. 1967년 12월에 열린 한국 청년작가 연립전에서 무동인, 신전동인이 연합하여 비닐옥상과 촛불이 있는 해프닝이라는 한국 최초 행위 미술을 선보였습니다. 신전동인 멤버들은 이후로도 행위 미술을 지속했는데 그 중심에 여성 작가 정강자가 있었습니다. 정강자는
2018년 5월에 섹시봉 음악다방에서 신전동의 눈과 함께 투명 풍선과 누드라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정강자가 투명 풍선을 몸에 붙인 상태로 서 있는데요. 원래 이 프로세스를 보면 정강자는 하의 속옷만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고 신전동의 멤버들이 그의 몸에 투명 풍선을 붙인 다음에 정강자가 일어서면 관객들이 그 몸에 붙은 투명 풍선을 떠뜨리는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정강자는 퍼포먼스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기성미술에 대해 저항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고 신체적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자신을 응시하는 관객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술평론가들은 이 행위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며 또 당시 미술가들의 활동을 다루던 미술 잡지 공간에서도 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썬데이 서울, 주간한국, 가요생활 등 대중잡지에서 이 퍼포먼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정강자를 전위적 의식보다는 벗은 여성의 몸을 선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정강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예술적 행위가 아닌 볼거리로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 미술가들이 여성의 신체를 표현하는 이미지를 대중이 소비하는 것과 여성 작가가 주체적으로 사회 제도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오브제로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볼거리로 소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을 숨기지 않는 여성, 성의 개방적인 여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정강자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젠더에 대한 통념의 균열을 내기 위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활용했지만 이후 미술계에서 정강자라는 여성 작가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 남성이 벗은 몸을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1971년 김구림은 하의 속옷만 입은 채 도우라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음향 장치에 에밀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통나무 위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참선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렇듯 두 작가 똑같이 속옷 하의만 입고 퍼포먼스를 했지만 정강자의 퍼포먼스는 제도권 바깥의 대중적 음악다방에서 실행했던 것과 달리 김구림의 퍼포먼스는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미협 창립 10주년 기념전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김구림은 한국현대미술사에서 대표적 전위작가로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국회에서 회고전을 열고 있습니다. 김구림 이후에 남성 작가들은 옷을 벗는 행위에 거침이 없었던 듯합니다. 남성 작가들끼리 현대미술제를 열면서 옷을 벗는 행위 미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7년 봄 대구 강정에서 열린 제3회 대구 현대미술제에서 이강소는 낙동강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여기서 백사장에서 옷을 차례로 벗어놓고 발로 모래성을 쌓아 올린 후에 그 위에 올라가서 소주를 딱 마셨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왼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3회 에꼴드 서울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이강수를 발표했습니다. 작가가 스스로 알몸에 붓으로 아크릴 물감을 바르고 천으로 물감을 닦아내서 보이는 행위미술이었는데 이 행위미술을 관중 앞에서 실행한 것은 아닙니다. 스튜디오에서 그 과정을 촬영해서 사진과 함께 지금 보이는 몸에 물감을 닦은 천을 같이 전시했습니다. 작가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화상이 아니라 몸에 발랐던 물감이 묻은 천을 제시했기 때문에 개념적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가의 알몸을 사진으로 전시함으로써 창작 주체로서의 남성의 벗은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지금 1982년에 야투 작가 고승현이라는 작가가 야외에서 자연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이런 누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남성 미술가들이 지닌 남녀의 신체에 대한 편견은 이승택의 작품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승택은 여성의 알몸을 묶은 제2회부학, 힙, 토로스 등을 제작했는데 이 작품들은 여성의 몸에서 주영을 떠낸 것처럼 인체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을 밧줄을 묶어놓은 듯한 착시 효과를 줍니다. 이승택은 1970년대에 돌, 책, 도자기 등 현실적으로 묶기 어려운 사물들을 밧줄로 묶어놓은 묶기 연작을 발표했는데 여성의 몸을 이러한 사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머리 부분이 생략되거나 이미 넘어가 있네요. 머리 부분이 생략되거나 손으로 얼굴 가린 여성을 밧줄로 묶어놓은 표현은 저는 사디즘적이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보건대 1970년대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젠더 불평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남성 작가들은 스스로 창작의 주체의 주의를 점한 채 여성의 몸을 대성화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일반 대중들은 이런 구도 속에서 미술의 이미지를 감상하고 소비했습니다. 1970년대는 각종 비엔날레를 포함해서 국제교류전, 현대미술제 등 굵직한 기획전 시대에 열렸지만 여성 작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70년대를 대표하는 미술단체 AG에는 지금 AG 멤버들이 쭉 서 있는데 네 번째 여성이 서 있죠. 이 여성은 작가가 아니라 대학교 4학년 학생 기록자, 자기들의 행위를 기록한 기록자였다고 합니다. 모두 남성 작가입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근대미술에서 왜 남성 누드상을 찾아보기 어려운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해 1970년대까지 남성과 여성의 벗은 몸이 표현되고 의미화된 방식을 일별해 보았습니다. 옷을 벗은 인물을 표현하는 전통이 없던 한국 사회 누드 작품은 당시 정황과 무관하게 순수 미술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교문화와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장한 남성 미술가들은 누드 작품을 선택적으로 제작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젠더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누드 작품이 예술인지 외설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근대기에는 여성만이 누드로 표현되었고 따라서 여성이 작가와 관객의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달리 남성의 체면을 중시하던 유교적 전통 속에서 남성은 아예 누드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의 신체는 대성화될 위험이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남성 누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같은 민족적 국가적 서사를 다룬 작품에서 역사의 주체이자 리더로서 상징화되었습니다. 옷을 벗은 근육질의 신체는 그런 상징성을 대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작가 자신이 옷을 벗고 날것의 신체를 드러냄으로써 스스로를 창작의 주체로서 의미화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여성 작가의 주체성은 배제되거나 잊혀졌으며 이처럼 편협된 젠더 인식은 지금까지도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항 이후에 석고미술이 유입되면서 한국 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힌 유교 문화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쉽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미술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젠더 불평등의 상황에 대해 미술가들은 아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1980년대 말엽에 페미니즘 이론과 다양한 퍼포먼스 이론이 미술계에 도입되면서 많은 페미니스트 작가들이 젠더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더욱 활발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불의 낙태 퍼포먼스입니다. 그 정강제 투명풍선과 누드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여성이 처음으로 알몸으로 퍼포먼스를 벌인 것인데 그 낙태의 고통을 표현하면서 남성 중심적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는 퍼포먼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